안녕하십니까. 부일외국어 고등학교 1학년 분들을 위한 수학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수학 선생님이고요. 예, 여러분들 실제로 얼굴 보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제 얼굴만 이렇게 살짝 나온답니다. 오늘 우선 첫 시간은 뭐 수업을 바로 하기보다는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수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차례를 살펴보면서 대략 이런 것들을 배울 거다라는 것을 우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는 이 플랫폼이나 컨텐츠가 뭐 그렇게 익숙한 건 아니라서 미숙한 점이 많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잠깐 드려보도록 하죠. 우선은 우리가 1학년 때 배우는 것이 수학입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글씨를 조금 못 써서 그거는 좀 이해해 주세요. 자, 수학을 배울 거고요. 교과서 그 과목명이 수학입니다. 근데 교과서는 그냥 수학이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사설 문제집을 사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수학 상이라고 나와 있는 거 1학기 과정일 겁니다. 그 다음에 수학 하. 예,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왜냐면 교육과정상에서 보면 이제 1학기에 상을 하게 되고 2학기를 하를 하게 되는데 교과서는 그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수학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살청이 계속 변경 중이라서 뭐 사설 문제집까지 다 배운다 이런 건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고, 그거는 개학하고 나서 학사일정이 이제 확실히 정해지게 되면 여기까지 나갈 겁니다. 뭐 2학기는 여기서부터 나갈 겁니다는 이제 개학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즉 우리가 실제로 1학기, 2학기 어떻게 하는지는 좀 계약해서만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단원 중심으로 갈 건데, 자, 수학상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뭐냐라고 했더니 다항식이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항식이라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그 수학 수업을 할 때도 뭐 x 제곱이라든가 이런 식을 보셨기 때문에 그 식과 관련된 얘기일 거고, 우리가 1단원부터 실제로 출발을 할 거기 때문에 1단원은 요 지금 챕터 끝나고 두 번째 챕터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여기는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 자, 방정식 하고요. 그 다음에 부등식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지는 아시겠죠? 방정식과 부등식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사실은 되게 중요한 파트예요. 네, 상당히 되게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까지 보도록 할까요? 마지막 3단원을 보시면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사설 문제집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가 수학상으로 편성되어 있을 텐데, 우리도 웬만하면 이 정도까지 나갈 건데 지금 학사일정 때문에 정확하게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좀 해보면, 다음식은 제가 그 다음 차시에 바로 설명을 할 거니까,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배우는 게 뭐가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우선은 복소수라고 하는 새로운 수 체계를 하나 추가적으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2차에 대한 방정식과 부등식 요 얘기를 좀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최대 최소 뭐 이런 거 다 건드리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부등식에서도 보시면 사실 우리가 다항식에서 항등식이라는 원리를 배우게 될 건데, 부등식도 뭐 여러 가지 부등식을 배우게 되겠습니다만 절대 부등식까지 배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차례만 봤을 때 제일 어색한 게 어떤 게 있냐면,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지금 2단원에서 이미 방정식과 부등식을 배웠는데 도대체 도형의 방정식이란 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사실은 2단원과 3단원은 수학을 크게 보면 대수적인 관점하고 기하적 관점하고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이 대수적인 관점과 기하적인 관점을 서로 연결하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도형의 방정식에서는 내분점, 외분점,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같은 것, 아니면 평행이동, 대칭이동 같은 것들을 배우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학기 과정이 될 가능성이 큰 아이인데 장담은 못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원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자, 집합과 명제라고 불리우는 녀석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좀 되게 생소하시죠? 사실은 뭐 집합이란 말이랑 명제란 말 어색하실 거니까 우선 다 표현을 해보고 할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함수라는 단원을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경우의 수라는 녀석에 대해서 배우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1학년 때 배우시는 거 다 배우실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편하실 거냐면,
뭐 사실 수학 이 6계단을 모두 다 제일 잘하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죠. 근데 사실은 방정식과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 그 다음에 함수 요 세 가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굳이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지긴 하지만 요 녀석들이 1학년에서 가장 중요한 녀석이 아닌가. 왜냐면 이 친구들은 3년 동안 수학을 하는데 계속 쓰는 친구라서 여러분들 좀 필히 알아두셔야 될 필요성이 좀 있는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집합과 명제라고 불리는 이 친구 있죠. 이 친구는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을 계단형 학문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요거는 사실은 뭐 앞에 걸 몰라도 지금 이 단원을 처음 들어갈 때 잘 들으시면 전혀 다른 개념이 약간 다른 문제라서 이 친구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녀석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경우의 수라고 불리는 파트 있죠. 요게 1학년 때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2학년 내지 3학년 가시면은 확률과 통계라는 교과목을 배우셔야 돼요. 근데 확률과 통계 딱 멘트만 보시더라도 이해가 가죠. 확률, 그 다음에 통계니까 여기는 이 경우의 수라는 녀석이랑 결합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률과 통계라는 교과서를 배울 때 이 친구를 경우의 수라는 친구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나중을 위해서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녀석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항식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배울지 우선 1단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다 지워버리고요. 자 그러면 다항식이란 친구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실제로 개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빨간색 썼네요. 잘못 썼어요. 자 그러면 다항식이란 거에서 대해서 배우는 게 뭐냐라고 하시면 여기서 첫 번째로 배우는 게 뭐냐 그러니까 그냥 차례와 상관없이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다항식의 연산이란 거를 당연히 배울 겁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다항식의 연산이란 말을 보자마자 대충 뭘 배우겠다 어떤 걸 알면 되겠다는 게 감이 옵니다. 왜냐면 이렇게 판단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다항식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뭐 하겠다 연산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제목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 건 딱 두 가지죠. 도대체 다항식이란 애가 뭔가 내가 알고 있느냐를 체크하는 거. 그 다음에 연산이란 말을 알고 있느냐 요거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죠. 다항식 아실 것 같은데 뭐 다항식 중학교 때 들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산이란 말을 살펴보시면 연산이라고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눈에 보이시죠? 사칙연산. 즉 다시 말해서 다항식의 연산이란 단어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다항식이란 아이가 있는데 이 다항식이란 아이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할 수 있겠느냐 라는 파트를 배우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보시면 더하기 빼기까지는 쉬워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하실 수 있겠죠. 곱하기 조금 귀찮습니다. 귀찮아요. 그 다음에 나누기 훨씬 더 귀찮죠. 다시 말해서 다항식 연산이라는 파트는 뭐 수학에서 되게 어려운 개념을 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냥 계산 위주의 연습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계산이란 게 뭐냐 앞으로 수학적 개념을 들어갈 건데 어려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여러분 공부를 하겠죠. 그 부분을 하기 위한 어떤 상황 기본적인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거를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거냐면 나머지 정리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인수분해라는 부분인데 나머지 정리부 뭐 할까요? 플러스 인수분해라는 친구에 대해서 배우실 겁니다. 잠깐만요. 어떻게 판단을 좀 할 거냐면, 자, 더하기 빼기까지는 쉬울 거고, 곱하기 나누기 좀 귀찮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죠. 근데 여기 곱하기라는 파트에서 어떤 게 등장할 거냐면, 중학교 때 했던 거, 곱셈 공식이라는 친구가 등장을 할 겁니다. 이 곱셈 공식을 쉽게 말해서 거꾸로 하게 되면 뭐가 될 거다? 인수분해가 될 거다. 다시 말해서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는 여전히 어떤 거냐면 뭐 곱하기와 관련된 그래서 이 친구도 약간 계산이 기본이 되는 녀석이라고 좀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 여기 있는 나머지 정리 파트가 가장 중요한 개념, 수학적 개념이 등장하는 녀석이다라고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나머지 정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학적 개념이 먼저 출발할 거예요. 항등식이라고 불리우는 친구에 대해서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즉 이 항등식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만 여기 있는 나머지 정리를 활용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수학적 개념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 나머지 정리와 항등식 파트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정도를 배우는데 하나 좀 빠졌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뭐 배울 거냐면 사실은 여기 나누기라고 불리우는 요 부분이 좀 되게 어색하거든요. 식을 나눈다, 숫자를 나누는 거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하시던 거라서 할 수 있는데 식을 나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식과 식을 자 식에다가 어떠한 식을 또 나누겠다 요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좀 귀찮죠. 그래서 이걸 좀 쉽게 하는 방법으로 무엇이 등장하게 되느냐? 예, 조립제법이라는 친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학적 개념이라기보다 어떤 느낌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냐면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누기를 하고 싶은데 나누기를 조금 쉽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찾아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조립제법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누기 하는 도구인가 보다 정도로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차시는 기본적으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수학을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그 다음에 이제 1단원을 시작할 때 어떤 부분을 배울지 전반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차시 때는 다항식의 연산부터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제가 양해 말씀을 구하면 아, 이 교과서로 사실 수업을 좀 하고 싶은데 교과서로 수업을 하게 되면 뭐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접촉이 돼서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온라인 강의는 개념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고 누가 저작권을 걸어와도 걸리지 않을 제 마음대로 문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정도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평가원 기출 다시 말해서 그 학력평가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활용됩니다 정도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좀 세부적으로 뭐 유형별로 한다거나 접근하고 하는 것은 학교를 오셔서 실제로 수업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번 차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두 번째 차시부터는 실제 개념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